한중일 3국 불교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자 불교계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북 상주 용흥사 명문기와가 370여 년 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계종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000억 원대로 원력불사 등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의 각 교육기관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 지도자들이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언했습니다. 한중일 3국 불교 지도자들은 또 황금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22번째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회의 소식, 중국 주하이에서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 방문단 환영 만찬으로 행사 전날 우회를 확인한 3국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에 위치한 보타사에서 치러진 세계평화기원법회, 22번째 한중일 불교도 대회 개최국인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순서로 예불의식이 봉행됐습니다. 福建世代友好，维护世界稳定，发挥着不可替代的重要作用。中国佛教界与韩国、日本佛教界与老朋新友携手并肩，效法三国先下的崇高精神，共同传承中韩佛教黄金六代，共同弘扬佛教慈悲、智慧、平等、中道、圆融利他的精神，共同促进三国文化交流、民心相通，共同维护东亚和平安宁，为构建人类命运共同体建设持久和平普遍。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가쿠초 스님은 3국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三国仏教徒は今回の大会を通じ無限の因縁すなわちさまざまな原因と条件との重なりの相和と非常和合の力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こと。 법회에선 한중일 3국의 불교 발전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한국 불교계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국의 훌륭한 불교 전통과 선식들의 가르침 안에서 길러진 수행력을 바탕으로 나와 이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온 생명을 불성을 가진 존재로 받들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법회엔 티베트 불교의 2인자로 불리는 판첸 라마가 철저한 비공개 속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판첸 라마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만들어가려는 한중일 3국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我们三国佛教界能为人心和顺、社会和谐、世界和平送上光明，带来启迪。我们祈愿三国佛教黄金纽带光芒无量，三国佛子和合共存，欢喜无量。我们祈愿用黄金纽带向有情众生。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마친 한중일 불교계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와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주제로 한 학술 강연회와 평화의 나무 식수, 역대 대회 사진전과 서화전도 열려 한중일 3국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자리였습니다. 중국 주하이시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자 불교계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용한 가족장 속에서 위로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 성당입니다. 성당 입구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고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는 가운데 어제 조계종 총무부장 금국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중일 불교우 교류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신한 금국 스님과 7개 종단 대표들은 강 여사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금국 스님은 강 여사의 빈소는 간소하게 차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멀리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소박하고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영단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열심히 사신 어머님도 마지막 고향 땅을 가봤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고리를 한 것 같다 어머님들. 빈소를 찾은 주요 여권 인사들도 조문을 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이 조용한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조화도 정중히 거절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중일 불교우 교류회의에 참석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통령님 자당께서 소천하신 데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어머님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기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 강한옥 여사는 오늘 장례 미사를 끝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370여 년 만에 환수된 경북 상주 용흥사 명문기와는 16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일본 경매에 출품된 뒤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구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상주 용흥사 명문기와 수증식과 함께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반출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가 제자리에 다시 되돌아와서 빛을 이래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다들 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김성순 교수와 대원사 주지 등한 스님,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 재산대장의 의미와 상주와 예천, 안동지역 사찰 문화재와 유출문화재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일본 7만 6천여 점 등 21개국 18만여 점에 이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임대 형식으로 빌려간 뒤 일본 국내청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실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등 각계 열과 성이 모아져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이 일반 회계 296억 원, 특별 회계 760억 원 등으로 편성돼 다음 달 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다뤄집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원력불사 등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재임 기간 동안 성과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055억 원, 올해보다 5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이 특별회계 예산 증가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100만 원력 특별회계 예산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40억 원 정도가 반영됐는데 종단 원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지금 원장 선생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 지금 2년 차에 달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시기이고 그에 맞춰서 좀 성과를 좀 도출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요. 핵심 종목의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자라는 기본 원칙을 좀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6대 집행부가 좀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해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부처 간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예산은 줄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다만 12.7 범난 기념관과 신도시 건립을 추진 중인 문화유산 보존센터, 불교 문화홍보체험관 건립 비용 등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비용은 약 2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종단의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불교 문화유산 보존센터, 그다음에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전통문화체험관, 홍보관이죠. 이 두 건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7 범난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각 기관별 예산이 지난해와 비슷한 가운데 문화부 예산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5% 3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예산 증액분은 불교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성보문화재 관리와 보존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백년대계 본부 등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새로 책정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종단 역점 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년대계 본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관을 좀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기획실 예산에 보조금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올해 예비비로 2억 8천여만 원 예비비로. 이 밖에 승려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의 각 교육기관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스님으로 종단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불리는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불교의 수행과 교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불교학 연구 활성화,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아사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을 위한 연구와 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아사리 스님들. 이들은 박사 수료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현재 대승불교와 선불교, 불교사와 한문 불전 등 7개 분과에서 모두 61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사리 스님들은 지난달 6일 교육 아사리회를 창립하고 종단의 대표적인 지성의 집단으로서 한국불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교육 아사리회가 창립 이후 첫 심포지엄과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출가자 급감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의 개편과 재정비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승려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교육 아사리들을 활용해 불교 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종단에서 교육 아사리를 활용하고 한국불교 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세상의 요구들에 불교적 해석을 하고 대전환의 시기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육 아사리들이 한국불교의 수행과 교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불교의 안목을 넓히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승불교와 선불교, 응용불교, 한문불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면 불교학의 연구와 발전을 교육 아사리들이 이끌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드러내고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좀 적다는 거,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교육 아사리들이 그동안 종단의 지원을 받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통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불교계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일 불교계가 불교의 세속화 해소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때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종단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일제에 의해 일본 북해도에 강제징용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는 경내에서 강제징용 미귀환 영가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산스님 등 동대사 4부대 중 100여 명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4만여 명의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위령제는 동대사가 일본 사찰 순례 중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북해도에 끌려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자 불교의 보물인 직지심체요절의 저자 백운 화상의 달해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열린 달해제에는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태구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안 스님 등이 참석해 백운 화상의 넋을 기렸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 앞서 금속 활자로 제작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교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 건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 개관했습니다. 불교계 비영리 법인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게 된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29일 열린 개관식에서 조용순 초대관장과 직원들은 신명나는 어르신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이 소통되는 열린 공간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지역 수건사업 중 하나였던 이번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르신들 이렇게 잘 지어놔도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늘 와주시고 내 집이다,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또 한가람 재단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사찰인 대강사도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부처님 제자니까 이런 행복해지는 비결을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시 불교납 회장 월도 스님을 비롯해 지역 내 스님들과 기관장, 어르신 등 3천여 명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낸 이날 개관식은 축하 공연과 테이프 커팅, 기념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국화꽃을 선물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길 기원했습니다. 해원은 부산 해원정사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 1,500여 명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초대 가수 무대와 노래 자랑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경로잔치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1,67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어르신들에게 장수상과 화목상을 전달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전면 철거 대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창신 숭인지역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뒤 낙산 자락에 자리 잡은 창신 숭인지역.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으로 사용됐다가 6.25 동란 이후 이주민과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생겼습니다. 동대문 의류시장과 가까워 봉제업체 1,100여 곳과 봉제 종사자 3,300여 명이 이 창신 숭인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아파트 숲이 될 뻔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013년 지정이 해제됐고 2014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고 싶은 마을이 되었던 이곳을 도시 재생을 통해서 계속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마을로 바꿔가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요. 철거를 통한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한 숭인 창신동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시 만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제산업 1번지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보존되고 서울시와 봉제 장인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들이 바로 옆에 존재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요. 봉제장인 분들은 저 기술들이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더 젊은 친구들이 오니까 더 반겨주시고. 봉제 장인들은 도시 재생 사업을 계기로 봉제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동대문이란 패션 시장도 존재하는데 기술자는 너무 고령화가 된 거예요. 또 일감도 너무 없어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지속성으로 이 지역에서 일감을 또 만들어내면은 그런 다른 공장에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신 숭인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구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지역 주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를 했다가 현재 주민 작가 혹은 주민 강사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 재생 사례가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인천박물관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인천박물관협의회에서 지금 올해는 15개 박물관이 같이 합심을 해서 어울림 한마당이라 해가지고 인천 시민과 그다음에 또 여러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와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체험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감상해 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 지역 15개 공립과 사립박물관들이 시민들을 위한 등 만들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을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사립박물관을 비롯한 우리 박물관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우리 작은 동네마다 이런 박물관을 이용하는 문화와 역사와 원산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화랑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단석산에서 김효신 장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석산 천주사는 경내 대웅전 앞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천주사 주지 도선 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김효신 장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김효신 장군이 17대 때 그 바위에서 수행을 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어서 김효신 장군께서 이루었던 그 업을 받들어서 흩어진 민심과 흩어진 이념, 갈등을 전부 다 극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고맙겠고. 단석산은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김효신 장군과 화랑들이 수련했던 곳으로 장군바위 등 김효신 장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하는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한반도 문화포럼이 연속해서 열립니다. 포럼은 오늘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예술 분야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 원주에서 관광 분야, 같은 달 28일 부산에서 콘텐츠 분야, 12월 5일 서울에서 체육 분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11월과 12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23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승전무를, 12월 3일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진주 건무 공연을 펼칩니다. 해방 이후 출간된 우수한 한국학 도서에 주는 한국학 저술상이 만들어집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재단법인 산기와 함께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는 한국학 저술상을 제정해 내년 1월 시상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글로 남기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신해서 직접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현직 대통령 최초의 모친상은 고인의 신앙에 따라 외부 조문을 최소화한 가족장으로 치러져 관심을 모읍니다. 네, 이상 10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